이제 마지막 커플이죠. 여기 영덕 바다 색깔이 아름다운 도시구나. 아, 영자님이 지금 햇빛에 뺨을 맞았어. 영자 씨가 광수 씨를 선택하는 그 과정을 제가 어쨌건 내가 마음이 안 가더라도 머리로 이 사람이라고 선택을 했으면 그것을 밀어붙일 수 있죠. 내가 잠이 오진 않지만 자는 척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걸 머리로 생각을 해서 자는 척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잠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깨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영자는 결국 광수를 선택한 건데 데이트 과정을 쭉 보면서 자는 척하는 사람을 깨울 수 있었어. 그게 패는 거야. 패면 몽둥이 찜질을 하면 일어날게. 광수가 패버렸잖아.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연설로 패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자 씨의 이 자는 척이 멈췄죠. 특별히 빌런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야. 실은 어떤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건 있지. 지금 영자 씨가 봤을 때 그런 지금까지 머리로 생각해왔던 조건에는 충족하는 사람이야. 처음에는 그 조건에다가 아빠가 가진 자산까지 갖춘 줄 알고 훅 빠졌지. 너무 쉽게 빠졌지. 근데 그 너무 쉽게 빠진 것을 깨닫고 이 자상함은 그냥 애 같은 면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깨달았지만 지금 광수는 나랑 나이대도 비슷하고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왕자를 만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기를 했다면 이제 우리 그 왕국에 맞는 기사라도 고용을 해야지. 그래서 근데 광수는 기사로서 괜찮은 사람이야. 어쨌건 이 상황에서 영자가 광수를 선택했거든. 광수에게 가진 어떤 장점과 이 사람과의 가능성을 안 보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런 부분이 광수 어떤 부분에서 소홀했네, 잘못했네 생각했지만 영자가 다시 기회를 줬네. 햇빛으로 공격을 받았고요. 지금 뜨거워하고 있고. 이날 근데 햇빛은 되게 셌고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광수 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광수도 애는 착하지. 그 의지 자체는 선하고 광수가 가진 어떤 그런 정의감을 잘 자극하고 희생을 잘 이렇게 좀 하면 어떤 의미를 주면 광수 씨는 진짜로 그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조직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헌신의 방법이 가끔 이제 너무 답답하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 트렁크에 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뭔가 어필을 하죠. 우직함, 몸도 던질 수 있는 무모함, 그리고 자기 옷으로 이렇게 햇빛을 가리는데 얼마나 헌신하고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저렇게 옷을 희생해가면서까지 하는 거는 너무 과하죠. 눈치를 알아채면 착해지겠지. 그래서 소중한 옷인데 이렇게 끼워도 되나 라고. 뭐 다른 게 전혀 없었나? 지금 소중한 데 쓰이고 있잖아. 정말 빈틈 없어요. 한 번도 틈을 놓치지 않아. 그 자기의 낭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소중한 데 쓰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만 지교하는 게 아니라 영자님도 그렇군 머리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어. 광수가 심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벤트에 감동할 수는 있어. 이벤트 좋아하지 말고 애교 좋아하지 말라고 내가 12년 전 닥치고 연애 팟캐스트에서부터 얘기했어. 그게 더 서로가 좋은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지속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변할 거라고 생각해야 돼. 변할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건 그걸 염두에 두고 만나야지. 근데 이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만나면 이 사람은 언젠가 변하고 나는 실망할 거야. 상대는 지칠 거고.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 지금 영자도 이런 거에서 감흥을 별로 못 느끼죠. 이게 결국 자기 좋아서 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버리는 거야. 영자가 감동도 초반에 한두 번이지 광수는 자기에 취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광수는 영자를 좋아하긴 하는 건가요? 광수는 영자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영자를 좋아하는 내 모습을 좋아한다기 거다 보니까 어떤 누구의 사랑보다 더 단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변화해도 상관없어. 내가 사랑하는 이 모습을 사랑하는 거니까. 정확히 그 기준은 외모적인 것도 있고 태도적인 것도 있고 어떤 애교나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처음에는 영자의 표현이나 마음이었겠지. 그리고 내가 그 장미꽃을 접어주는 것, 그 자체가 결국 사랑을 불러일으켰을 거야. 여성에게 장미꽃을 접어주는 나, 덜덜덜 너무 멋져. 너무 이것이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그때 영자를 떠나서 영자에게 장미꽃을 접어주는 자신을 사랑하게 됐을 거라고. 그래서 끝나고 서울집 데려다 주면 되지? 지금 영자님도 적당히 이 연애 시기만 잘 넘기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영자님도 지금 광수의 수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서울집 데려다 주면 되지? 아니 나 김천 갈 거야. 김천으로 데려다 줄게. 데려다 주는 건 확정이고 목적지만 말해. 아빠가 데리러 올 거야. 아빠가 이 말을 똑같은 말이어도 근데 지금 이게 나도 설마 저게 농담이겠지 하고 나도 농담을 쳤을 것 같아. 만약 내가 영자 입장이어도. 근데 지금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지라고 저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진심이었네? 이게 광수가 농담한 게 아니구나. 진담이었구나 라고 깨달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빠가 데리러 올 거야 라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주문을 외워가지고 스스로 이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죠. 광수는 이미 사귀고 있죠. 이제 고기를 먹으러 옵니다.
근데 영자님이 그래도 여기서 이제 좋게 얘기해요. 어제 광수님이 계속 불편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아무렇지 않게 오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다 털어내고 담백하게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좀 노력해 봐야겠다라고 영자의 머리가 시켰죠. 왜냐면 영자의 머리로 봤을 때 광수는 그래도 다정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내가 말하면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이고 헌신하는 사람이고 조건이 괜찮은 사람이고 나이대도 비슷한 사람이고 여러모로 원해 바래왔던 조건들은 다 갖춘 사람이야.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렇지. 하지만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드는 그 위화감이 있지. 내가 말을 해도 계속해서 그냥 자기의 감정으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잖아요.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잖아. 영자가 나 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거야. 머리 이렇게 돼 있어. 그래도 아침에 나와. 밤에 나 12시 되면 자야 되는데 해도 12시 신데렐라 드립치면서 나와.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너에게 칭찬을 하면서 내 고집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광수는 자기가 고집스럽게 상대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지. 왜냐면 당신은 이뻐요라고 했으니까. 왜냐면 상대는에게 신데렐라 드립을 쳐고 상대의 기분을 좋아지겠다고 생각하니까. 실은 제대로 생각하면 광수는 사람 말 안 듣고 사람 말 무시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거든. 근데 광수는 스스로는 영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항상 칭찬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이 사람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고문관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내 마음의 그런 위화감을 이겨냈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침에 그 드립 이제 그거죠. 이게 하트 달걀 하면서 그래도 한번 웃음을 줬고 그리고 영자는 또 그 웃음으로 자존감이 올랐고 고문관 얘기는 광수 씨가 직접 했습니다. 광수 씨는 그렇지 내가 그런 거 되게 잘 못하는데 인터뷰에서 그 얘기는 했어. 솔로나라가 신기하긴 하네요. 제가 바뀌어가네요. 변한 건 없어. 그때랑 지금 똑같거든. 근데 다만 그때는 짝사랑이었고 지금은 눈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만약 그때도 그 사람이랑 대화를 했고 그때 그 사람이 영자처럼 받아줬으면 지금이나 똑같았을 거야. 오히려 그때 똑같은 행동을 하고 한번 깨졌어야 지금 이런 행동이 안 나오는데 덜 나올 텐데 그때 안 깨졌어. 말 그대로 회피해서 나 혼자 그냥 그거에 취해서 사랑을 마무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온 거죠. 아직까지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 버리는 거지. 그리고 그때 그런 절실한 사랑 이후로 연애를 했겠죠. 그만큼의 마음의 요동은 없었을 거야. 지금 그런 요동을 겪는 거죠. 결국 광수는 내가 상대와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에 취하는 게 격정적인 감정을 주는 것 같아. 근데 책임감만이 아니라 좀 시야가 좁고 고집이 있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시작돼. 그 오가 시작되죠. 그리고 살짝살짝 영혼이 없어지기 시작하지. 지금 영혼을 뺏어가려는 광수를 퇴마하려다가 실패하는 그런 과정인가요?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차를 한잔 하죠. 고기를 먹을 때는 그래도 에너지가 좀 찼어. 정리할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참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 오히려 이렇게 사랑이 시작된다는 생각을 하면 차라리 여유있게 상대한테 질문을 해야지. 실은 너무 고마웠어. 정도면 돼. 영자 씨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광수 씨랑 관계를 계속해서 다시 선택했다가 또 뭔가 했다가 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벌써 몇 달을 갔어? 그러면 그 몇 달을 간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광수가 뭐라 그래? 그래도 나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애매하게 말하면 밀당한다고 생각하는 거를 넘어서서 절시 열심히 하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영자 씨가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영자가 뭐라고 해야 되죠? 원래는 광수가 무슨 말을 기대했을까?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어 라고 말하길 기대하고 있긴 하겠지.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비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굳이 저렇게 비유까지 새로 하면서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여기서 여행이라는 거는 갈 때 되게 신나고 중간에 좀 힘들고 돌아올 때 아쉽다고 하잖아요. 그건 광수가 그래. 물론 여행을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인데 그 말이 유독 꽂혀서 저 말을 또 인용하고 있다는 건 광수는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근데 여행은 혼자 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과정을 꿈꾸는 어쨌건 연애도 똑같잖아. 연애를 하고 연애를 꿈꾸는 상대를 판타지에 넣어둔 세상을 꿈꾸는 그 자신 혹은 그 판타지를 행하는 자신이 행복해. 실제로 정말로 이 사람과 진짜 연애를 하면 힘들어. 그래도 그 판타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행을 갈 때는 예를 들어서 뭐 행복하고 중간에 힘들고 돌아올 때 아쉽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광수는 준비를 하고 그 남을 위해서 막 계획을 하고 스스로가 그런 판타지를 꿈꾸고 그게 행복한 거야. 실제로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 사람과 뭔가 사랑하는 관계 결국 자신의 사랑이거든. 자신의 인생을 대변하는 말처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자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영자 씨가 영호 씨가 나는 항상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요라고 말할 때 영자가 나는 항상 지는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자 씨도
그렇게 어떤 즉흥적이나 그런 부분들을 꽤 할 수도 있어 지금.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높은 확률은 아닌데 최종 선택 영자가 광수 할 수도 있다고 난 생각해. 진짜. 아니 지금 이 데이트로 굉장히 그 확률이 낮아진 건 사실이야. 그래도 나는 영자가 광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해. 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반박을 하시겠지만 나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100% 영자가 광수를 선택 안 한다라고 말하기에는 난 자신 없어. 나는 영자 씨가 광수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둘 중에 하나에만 돈 거세요. 그러면은 선택 안 하는 쪽에 걸게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해. 왜냐면 지금 영자는 광수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단 말이야. 어느 정도 조건이 괜찮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나. 이것도 이 선택은 이날 데이트에서 영자 씨가 광수 선택하는 거는 내가 선택을 한다고 봤잖아요. 저녁에 그냥 잘 마무리만 됐어도 나는 영자가 다음날 광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음 회차의 문제가 뭘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없었다면 나는 그래도 영자가 광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 커피숍에서 영자 씨의 영혼이 탈출하는 이것까지는 그래도 영자가 버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힐끔은 못 봤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영자 씨가 가시라고요 했는데 광수가 가라고만 하지 말고 하면서 버틴단 말이야. 그게 이제 영자 입장에서는 타격이 컸겠지. 그러면서 이제 아니야 나는 인천공항 가는 그때가 제일 재밌던데. 아니 공항 가는 거 재밌죠.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영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성이 난 있었다고 본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근데 다음 주에 일어나는 사단을 물론 우리가 예고로 봤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광수는 굉장히 후회가 큰 거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놓쳐버린 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대가 공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내 말을 계속 읊어버리니까 영자의 속내를 알 수가 없잖아. 여기서도 굳이 저 말을 물어보고 싶었으면 여행을 사람들은 가기 전이 제일 재밌다고 하는데 영자 씨는 언제가 좋아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실은 그보다 더 저는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고 자기소개 때도 여행 얘기 많이 하던데 영자 씨는 여행 어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행하면 언제가 제일 재밌어요? 그러면 그런 말들을 기억했다가 저런 얘기를 해야지. 상대가 언제를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내가 들은 말 가지고 연설하듯이 해버리면은 그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나. 그래서 진짜 이러는데 그냥 상대가 내 생각을 잘 느끼지 못하고 저런 것도 자꾸 타진을 해봐야 돼. 혈액형 성격론을 믿지 않아?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요즘에 사람들이 혈액형 가지고 막 성격 보던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물으면 사람들이 혈액형 믿죠? 그러면 그쵸. 역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을만 하다니까? 그러면서 슬쩍 갈 수도 있지. 상대의 의견을 알고 내가 굳이 어떤 얘기를 할 거면 물론 무조건 맞춰줄 필요는 없지만 상대가 생각하는 반발심이 들만한 비유를 굳이 들어서 갈 필요는 없지. 비유를 왜 들어? 상대가 듣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유를 끌어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비유부터 벌써 지금 영자님이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영자님은 여행 갔을 때도 재밌고 힘들 여행 왜 가? 이런 지금 생각 같은데 지금 보니까 잠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고 여행이 힘들 거면 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영자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딱 규정하고 말을 해버리고 있는 이런 게 너무 고집스러운 거지. 너무 시야가 좁은 거야. 인천공항에 갔을 때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아니 지금 저 오를 보고도 상대가 내 말에 호응이 별로 없다는 거를 못 깨닫는 게 놀랍죠. 분명히 눈은 뜨고 있는데 이 눈을 뜨고 있는데 왜 못 보지? 코만 보나? 표정을 안 보고? 매지가이로 보고 있을 수도 있겠지. 영자님, 광수님 왜 선택하지? 의구심이 소장님 리뷰를 해서 돼. 그러니까 첫날까지는 되게 재밌고 자기가 한번 비유를 든 거를 계속 설명하면서 주장해. 저게 무슨 맥락이냐면 내가 개그를 치고 이 사람이 안 웃잖아요? 그러면 그 개그를 설명해. 왜 웃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행동이야. 내가 비유를 든 것을 이 사람은 지금 공감하지 못했거든? 그럼 비유를 좀 바꾸거나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영자님은 너무 들어주는 걸로만 지금 택하다 보니까 광수님은 너무 행복해. 내 말을 들어주네? 너무 고마워.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어쨌건 빨리 감기 삐리릭 돼가지고 좀 많이 아쉬워. 결국 자기 감정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죠. 본인 감정을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해야 될 일인가? 근데 이게 뭐 주변에 없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이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놀랍죠. 지금 심지어 영자님의 눈에 지금 쌍꺼풀도 지금 깊어지고 지금 슬슬 이게
지금 어둠이 들인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 게 실은 정상인데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광수님은 그동안 받았을 거고 지금 영자님이 내 말에 반박을 안 하고 무시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하고 그런 부분에서 해소가 되고 있을 수도 있겠지. 사회생활은 하지만 고립됐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행동해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그냥 머리로 어떻게 행동해야지 하고 하면은 되더라고. 그래서 어쨌건 많은 거를 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뭐 하면서 졸려하죠? 그래서 또 너무 없어. 컵이 되게 이쁘네요. 그래서 지금 벌써 졸리잖아. 눈이 잠았어. 아 영자님을 이렇게 좀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건 그렇고요. 이 정도 표정 보면은 감이 와야 되는데, 근데 광수는 이걸 못 읽어. 이건 숙소에서도 그랬지. 숙소에서도 밤늦게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영자 씨가 졸린 눈으로 왔는데도 끝까지 하고 자는데도 거기서 덮어주고 지그시 바라봐. 빨리 끝내고 보냈어야지. 차라리 그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다정한 모습을 보일 거면 제작진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리 어느 정도 대화했으니까 한 10분 정도 대화했으니까 이제 좀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하든가. 그게 너무 자기 자신한테 푹 빠져서도 그렇고 그런 다른 사람의 표정으로 생각을 읽는 게 훈련이 너무 안 된 거야. 내 말이 재미없거나 나와의 관계가 지루해서 웃을 거라 저런 표정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보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훈련으로 바뀔 수 있죠. 근데 광수가 훈련을 해서 영호처럼 된다? 안 되지.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지금의 광수보다 나아진다? 그런 건 할 수 있죠. 근데 또 광수 씨가 가진 다른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게 어쨌건 영자 입장에서는 나 이렇게 피곤하니까 그만해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근데 대놓고 말을 못해. 또 영자가. 거절을 못하고 그런 메시지를 못하니까 수는 저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는 건데 영자도 그냥 대놓고 말해야 돼. 광수랑 예를 들어서 만나려면 대놓고 여기에서 그냥 좋았던 걸 알겠으니까 우리 다른 얘기 하면 안 될까? 이제 네 감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어. 우리 할 수 있는 얘기 많잖아. 아쉬움만 얘기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는 안 궁금해? 물론 물어봐. 눈에 필터가 있는 게 맞고 이양님 말씀대로 광수는 지금 아름다운 영자님이 내 앞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집중해서 내 말을 듣고 있네라고 생각해. 장난으로 하품하는 거 괜찮지. 그런 걸 자주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말을 해야 된다니까. 아예. 하품이나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을 쓰려고 하지 말고. 영자님 있었으니까 나한테는 그게 최고의 선물이죠. 사실 아무리 로맨틱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게 상대가 저녁에 예를 들어서 뭐 다리 아픈 그 퇴근길에 집에 데려다 주는 거 뭐 그게 차라리 낫지. 이 사람 받으라고 학 1000마리 접어가지고 이 사람 뭐 일주일 만에 만나서 학 1000마리 저녁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시간 동안 내가 힘들었다고 해들. 아니면 뭐 그렇게 데려다 주지 않더라도 뭐 잠깐 전화통화하면서 얘기 나누고 뭐 한번 농담이라도 하는 그게 낫지. 뭐 1000마리 접어서 뭐 어떡할 거야. 그 시간 동안 네가 그렇게 노력했다고 한들 그 상대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 물론 그걸로 감사히 할 수는 있겠지. 감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아무리 착한 남자로서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해도 그게 상대한테 필요한 게 아니면 그거는 상대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영철님도 그랬잖아. 영철님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그게 이제 상대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면 멈춰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 일단 화난 몸 그리고 그런 때문에 우수에 찬 그런 얼굴이 연출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광수는 우수에 찬 얼굴 그렇게 연출이 안 되잖아요. 광수나 나나 마찬가지지. 둘 다 우수에 찬 모습이 연출이 안 돼. 그렇게 표정을 지어봤자. 그러면 지금 광수님은 영식에게 어떤 연애를 배우면 안 되고 영철에게 배워야지 최소한. 영철도 어디 가면 그 굉장히 뭐랄까 대우받는 체형이에요. 그런데 전 여기서는 지금 그렇진 않으니까. 영철이 뭐라고 그랬어? 부담을 느끼면 멈추라고 그랬잖아. 앞에서 바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게 안 된다고. 근데 그게 최고의 선물이죠, 사실. 지금 선물 받았다, 내 감정 최고다. 이 아주 그냥 이게 시인인데 차라리 이런 문구를 모아가지고 시집을 내서 돈이라도 벌어오면 괜찮지. 부업으로 해가지고. 이거 근데 소장님 그때 대놓고 했었고 나갈 때도 우리 데이트 갈까요? 라고 바로 대놓고 하지. 그래서 이것도 뭐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로맨티스트로만 살 거야. 그래서 밤바람에 이렇게 시원한데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아 이게 영자가 무슨 좋은 풍경도 아니고 좋은 풍경을 감상하면서 시를 읊는 무슨 뭐 아니 뭔가 궁금해하지 않아?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왜 감상만 해? 그러니까 영자도 이렇게 상대가 했는데 아쉽지만 너무 좋아요. 이 말은 아까 고기 먹으면서 한마디 했으면 끝이야. 근데 말을 많이 하고 그 점유율이 높아야 마음이 표현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책이 두꺼워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마음이지. 책은 얇아도 돼. 재미없는 거 오래 보고 있으면 더 지루해. 영화 러닝타임이 길어야 재밌는 거 아니거든. 러닝타임이 짧아도 임팩트 있으면 재밌어요. 너라도 그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다.
차라리 카메라가 없었으면 나는 두 사람이 오히려 잘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 이거는 너무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영자 씨가 광수에게 더 제대로 거절도 하고 제대로 일침도 놓고 그러면서 어떤 방침을 제시했을 수도 있거든. 근데 모르겠어요. 영자 씨 성격이 그렇게 못했을 수도 있는데 광수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선을 지키게 해야 돼. 시켜야 돼. 그렇게. 왜냐면 영자가 이런 과정에서도 선택했거든. 일어났기에는 영자가 이 데이트를 선택을 했단 말이야. 이런 비슷한 일이 여기서 처음 일어난 게 아니거든. 이 전에 숙소에서도 일어났어. 숙소에서 일어났고 거기서 덮어주고 들어봐도 돼? 그 난리가 났는데도 영자는 선택했지. 이게 숙소에서 그게 이후면 영자 씨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겠지. 근데 이거는 영자의 선택이었어. 광수의 감상 독주.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그 그림을 볼 때 그림에 어떤 강렬한 임팩트를 얻는 그 스탕달 신드롬인가? 지금 영자라는 그 예술 앞에서 정신을 놓은 건가? 그래서 지금 감상평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건가? 지금 그러니까 제작진도 이제 더 이상 자막 넣기 이걸 내가 자막으로 치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무슨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영자라는 작품의 스탕달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혼자 이 감상을 계속 내뱉고 있는 것밖에 아니지. 이거는 독백이지, 독백. 감상을 독백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화에 대한 개념부터 좀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영자가 반응이고 표정이면 광수가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 영자는 계속 이렇게 했을 뿐이라는 거거든. 근데 그 정도면 광수가 알아들을 법도 한데 태도만 봐도 굉장히 따뜻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고. 아니 내가 어떤 그 증상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지는 않을게요. 내가 뭐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런 패턴이면 남자도 안 받아줘. 진짜 내가 대화를 할 수 있고 예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되게 감사함을 느껴. 이 예쁜 이야기가 참 본인만 이쁘다는 게 문제다. 이게 뭐야? 약간 화초에 물 줄 때 좀 화초가 이제 이쁘게 자란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나? 어쨌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초에 물 주면서 아유 이쁘다 이쁘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이게 결국 광수가 한 번도 대등한 관계의 연애를 못 해봤다는 얘기야. 예쁘다. 인간은 그런 말보다 행동과 자기가 말하면 세수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광수는 지금 영자를 대등한 관계로 보지 못하고 있어. 연애를 지금 다 자기 환상 속에서만 했기 때문이야. 그러시군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 나왔으면 뭔가 지금 잘못됐는데? 라고 느끼죠. 이 가려진 머리칼 사이에 여긴 이어폿이 꽂혀있나요? 이어팟이? 여기 그러니까 영자는 그러시군요 정도로 반응을 하니까 광수는 그냥 영자님이 선물해 준 거죠. 영자님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와서 이제 와서 지금 영자님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해요? 그 생각은 아까 집에 갔어.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영자님의 껍데기야. 이 영호님한테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물어보면 이제 영자님이 지금 야야 뭐 물어본다. 이게 광수님 말에 그저 경청하면서 끄덕끄덕. 그러니까 이제 광수는 이 말을 돌려가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좋아해. 여기서 이제 굉장히 놀라운 관점이 나오는 건데 광수님 말에 경청하면서 끄덕끄덕 내가 말할 타이밍을 못 잡겠더라고. 우리는 이게 야 너 말 많이 해. 네가 얼마나 말을 많이 했으면 내가 타이밍도 못 잡겠냐 라고 들리잖아요. 실은 이게 광수에게 한 지금 영자식 비난이거든. 더 확실하게 말했어야 좋지만 어쨌건 영자는 지금 이걸 비난했단 말이야. 비난의 말로 하고 있단 말이야. 말할 타이밍을 못 잡아서 내가 말을 못했어. 근데 광수가 이 표정 보면 살짝 미안해 하는 건가? 내가 너무 말이 많았나? 생각을 하는 줄 알았다가 여기서 그냥 들어주고 있었어라는 말에 광수의 반응이 그게 최고의 대화법이라고 그러잖아. 이 말을 생각해보면 이 맥락으로 따져보면 영자가 내가 말할 타이밍을 못 잡았어. 경청해서 끄덕거리고 있었어. 그 말에 광수는 네가 뭐를 하려다가 못했구나. 아유 잘했어. 지금 그거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아서 못했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타이밍을 못 잡았어 라고 들은 거야. 영자가 내가 뭔가 말할 타이밍을 못 잡았어. 내가 말을 잘 못했네 라고 스스로 겸손한 혹은 잘못했다는 표현으로 듣고 광수는 지금 네가 말이 많아서 내가 말을 못했다고 못 듣고 내가 지금 말할 타이밍을 못 잡았어를 말 그대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 원래 그게 최고 대화법이래. 너 잘하고 있어. 그렇게 광수는 대화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그렇게 경청하는 게 최고의 대화법이면 지금 광수는 무슨 대화법을 하고 있는 거죠? 대화법을 하고 있는 건가? 본인을 전혀 돌아보지 않아. 이것도 그냥 내가 타이밍을 말 그대로 못 잡았어잖아. 못 잡았어? 괜찮아. 그걸 잘 못했구나. 그게 최고래. 잘하고 있어. 이게 지금 광수가 가진 이 맥락이지. 그게 경청이 진짜 좋아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못했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다독이는 거야 지금 광수는. 그러니까 영자는
얘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지금 너 말만 타고 내가 지금 돌려서 지금 얘기한 건데 여기서 들어주는 게 최고라고? 그럼 너도 최고라도 최고가 아니어도 좀 어떻게 좀 차선이라도 안 되겠니? 어. 그러니까 이게 광수가 그게 진짜 좋은 대화법이라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대화를 타이밍을 못 잡은 거에 대한 위로야. 그래서 내 눈은 틀리지 않았다니까? 타이밍을 못 잡아서 대화를 잘하고 싶지만 못했구나? 아유, 그게 최고래. 역시 넌 역시 멋진 여자야. 칭찬해주면 됐지? 지금 영자는 근데 그렇게까지 이해는 못하죠. 솔직히 그걸 어떻게 읽어? 나도 이걸 다시 보면서 광수가 저 말을 왜 했을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맞다는 건 아니에요. 보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영자는 허무하지. 너 말만 타고 지금 한 건데 그 말은 전달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하하하하 이렇게 되는 거지. 계속해서 칭찬을 합니다. 지금 영자가 말을 못 끼어들어서 지금 약간 마음이 상했을까봐 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 그래서 하하하 그렇게 예쁘게 포장해 주셔서 감사함 하는데 이 말조차도 끝까지 듣지 못해. 그리고 예쁜 사람. 대화가 너는 좋은 사람, 나는 너로 인해서 감동받았어. 이게 진짜 풀 이쁘게 자라라고 하는 말 아니면 그림에 대한 감탄을 내뱉을 때 그런 말 같아서 진짜 이게 광수 씨는 좀 너무 취해서 그런 거겠지? 근데 진짜 이 솔로나라에 와가지고 오랜만에 이 사랑이라는 판타지적인 감성에 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분위기나 이런 걸 파악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원래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지금 영자는 그냥 감사하다고 넘어가자고 넘어가는데 그 말조차도 끝까지 못하고 예쁘다고도 해줘야지. 예쁜 사람.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말조차 끝까지 듣지 못해. 영자의 말은 그러면 영자가 말하는 동안도 안 듣고 있던 거야.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었단 얘기지. 상대가 하는 말은 최소한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을 가지고 다음 말을 가야 그게 실은 대화인데 상대가 하는 말을 하면서도 내가 혹시 한 말에서 빠뜨린 게 없나? 내가 이 말을 또 더 할까? 저 말 더 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 경청이 아니야 그래서. 광수가 입을 다물고 있는 순간에도 광수는 경청하고 있지 않은 거야 실은. 코즈믹 호러야?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호러야? 그러니까 이제 영자도 여기서는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은 이제 갔어. 눈 갔어. 거의 이제 반 잠들었어. 이제 맞지 않는 문에 열쇠를 돌리고 있는 느낌. 근데 이 표현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열쇠는 누가 돌렸어? 영자도 돌렸어요. 근데 맞지 않는 문이라고 결국은 깨달은 거긴 해. 근데 그 문을 열고 싶긴 해. 그 문이 뭐야? 결혼의 문. 괜찮은 조건을 가진 사람과 그 문을 열고 싶지. 근데 내가 이 열쇠가 맞겠거니 하고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한 거야. 그래도 왜냐면 내가 생각한 좋은 조건 그리고 결혼으로 가는 길이긴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열어보고 싶었어. 근데 도저히 마음이 아니지. 이거는 실은 마음을 넘어선 문제 같긴 한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 차원이기도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영자는 광수와 함께 결혼이라는 문을 열고 싶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긴 한 거야. 하고 있긴 했었어. 그러니까 이래서 그 마지막 날, 이 다음 날에 이제 더 사단이, 이날 저녁인 것 같아요. 이날 저녁에 사단이 나는 게 광수 입장에서는 실은 너무 큰 후회가 남을 일이겠죠. 인간적인 호감은 없는데 결혼은 할 수 있는 대상자라고는 여전히 여기고 있긴 해. 그래서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며. 그렇지. 그게 대화지. 내가 주고 받고 그게 대화잖아. 최소한 한 사람이 길게 얘기했으면 다른 사람 얘기도 또 길게 듣고 해야지. 그런데 말씀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봤습니다. 인정. 그래서 계속 듣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영자님도 좀 자기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다면 좀 더 좋고 광수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딱 명확하게 얘기했다면 오히려 영자님이 원하는 광수님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좀 있어. 하지만 광수의 독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자님이 옥수님이랑 되게 친해 보이는 게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식이 우직하고 그러니까 자고 있는 영식도 깨워가지고 뭐 먹을래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나중에 더블 데이트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결혼하고 그리고 지금 왜 벌써 데이트할 생각부터 해. 지금 영자 이 전날 벌써 근데 그게 광수 입장에서는 불씨가 남았다. 장작을 넣지 마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장작을 그러면 천천히 넣어야지. 장작을 쪼개 8등분해서 넣어야지. 그러면 우리 관계는 이미 시작한 상태고 우리는 사귀고 있으니까 사귀는 상태에서 방침을 정해준 거구나 라고 광수는 영자의 선택까지 하면서 그 퍼즐이 맞춰졌을 거야. 광수는 그러면 그날 숙소에서 저녁에 말을 할 때 1일이고 이날은 사귄 지 2일차 사귄 지 2일차니까
그래서 계속 좋은 사람들 그렇게 다 이어서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영식은 무던하잖아요. 물론 이게 약간 뭐 T라고 옥순이 말한 것처럼 실은 광수님의 말에 좀 지적하긴 하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받아주잖아. 근데 옥순 영식도 지금 간당간당하지. 광수는 영식과 내가 이 여기에 지금 승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 여기에서 그 옥순과 영자가 그 여성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이고 그 두 여성을 처음부터 확고하게 얻은 두 승자, 그렇게 좋은 사람끼리. 그래서 옥수님 되게 사람 편하게 해주고 지금 힘들죠. 눈이 시려. 계속 뜨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눈이 지금 시려. 그래서 시선도 보면은 컵을 보고 있어. 이제 또 이렇게 차분해지네요. 차분해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쓸 에너지를 다 쓴 거죠. 광수 아까 낮에 차에 탈 때까지만 해도 그 강시 스텝으로 밟고 왔죠. 그 계란으로 이렇게 하트 계란 할 때까지만 해도 기분 좋아서 쳤죠. 그때는 에너지가 넘쳐. 어린이집 출근한 상태거든. 근데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야근이 또 펼쳐지니까. 그러니까 영자 씨 그렇지 않아도 나를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느낌이냐. 옥수님은 노란색. 좀 그런 느낌이 들죠. 나도 옥수님 색깔 물어보면 노란색 뭐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좀 뭐 귀엽고 어리고 좀 아이 같은 그런 느낌이죠. 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그래서 광수는 나는. 광수도 마찬가지로 나도 검은색이라고 했을 것 같아. 동감. 하이파이브 한번 해야 돼. 영자님이랑. 아우 검은색 오케이 이러면서. 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검은색인 이유도 실은 비슷해. 검은색인 이유도 깜짝 놀랐지만 검은색은 뭔가 잔잔히 다 흡수하는 색. 잔잔한 건 뭐야? 말이 톤이 잔잔해서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다 흡수하고 그 잔잔함으로 계속 하잖아. 끝도 없는 암흑. 그런 거죠. 영자 입장에서는 완전 직원이긴 하지. 모든 것을 흡수하는. 무슨 말로 시작해도 모든 것을 자기 감상으로만 다 빨아들이는 그 온전한 검정. 색으로 따지니까 검정이지 물질로 따지면 블랙홀이죠. 블랙홀이 이름이 블랙이지 실제로 어떤 검정색이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건 그런 암흑물질도 아니지. 블랙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빨아들이는. 그런데 그게 또 잔잔해. 잔잔해서 이게 내가 지금 졸린 건지 이 사람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검정. 사건의 지평선에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영자의 말도 잔잔히 다 흡수하는 색이 결국 그 말이거든. 무슨 말을 해도 결국 네 고집대로 하고 그렇게 항상 너의 답답함을 강요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막막해. 그러면서 섞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의 고집이 어느 정도인지 나도 이제 알겠다. 라는 거죠. 그래. 식설적으로 말을 해야 겨우 알까 말까인데 절대 섞이지 않는. 그게 결국 광수의 고집인데 나의 개성적이고 나의 그런 부분, 나의 특별함을 인정해 주는 건가? 그래서 칭찬이죠. 칭찬 점점점은 뭐야? 칭찬 아니죠. 예, 그거가 점점점. 칭찬으로 들으면 칭찬이죠. 칭찬으로 들으면 칭찬이죠라는 뜻이잖아, 실은. 이래서 검정색. 섞이지 않죠? 아니, 검정색이 멋있는 색이죠. 멋있는 색이고 그게 칭찬으로 분명히 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맥락은 칭찬은 아닌데.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사단이 여기서 지금 발단이 일어나는 걸 거예요. 오늘 밤에는 좀 늦게 잘 거예요? 일단 아쉬우니까 최대한 늦게 자보려고요. 그때 와인 사놓은 거 있긴 한데 다 먹을 수는 없고 사실 너무 피곤할 거니까 우리 딱 한 잔만 해요. 한 잔씩만. 그러니까 늦게 잘 거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전에 한 잔만 하자는 뜻이었지. 자는 사람을 깨우란 얘기는 아니었어. 그리고 영자도 이렇게까지 피곤하고 가서 늦게 자야지라고 각오는 했지만 지금 여기에서 에너지를 다 썼어. 그리고 영자님이 에너지가 많은 사람도 아니거든. 그리고 이미 지금 반 잠들었어. 한 잔만 이렇게 하는데 싫어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 한 잔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영자는 이 캡처가 잘못된 게 아니야. 지금 보면 계속 이 눈빛이야. 지금 장면마다 다 그렇잖아. 그걸로 한 잔만 하고 끝나지 않았어. 여기서도 다시 이제 끝나지 않는 광수의 독백 이러면서 계속 나와. 방송으로 보면 어떻게 나오려나. 이렇게 나옵니다. 광수님 좀 보고 있었겠죠? 힘을 내시길 바래요. 어떤 성장의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쏟아지는 토크 화수분 멈추지 않죠. 초점은 아까부터 이뤄갔었고 어제는 나 인터뷰할 때 약간 피곤해 보인다고 했었는데 영자 피곤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되게 기분이 좋다. 이게 같이 기분이 좋을 때 이 말하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광수가 한 문장 하나만 떼가지고 어떤 다른 상황에 집어넣으면 되게 좋아. 신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낭만적일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말들이야. 근데 이게 상대의 상황이나 생각을 전혀 잊지 않고 쏟아낸다는 게 문제야.
지금 영자는 힘들고 피곤하고 졸려. 근데 여기서 나는 어제 피곤했는데 오늘 되게 기분 좋다. 지금 난 지금 힘든데. 그러면 점점 상대가 피곤해지지. 아니면 하품을 먹은 건지 모르겠지만 눈에 눈물이 고였잖아요. 여기서 슬퍼서 고인 거 아니죠. 정말 단순하게 졸려서 고인 거야, 이건. 그래서 그냥 이제서야 나 지금 근데 영자님 무슨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사진만 봐도 알겠는데. 근데 알려고 하지 않았잖아. 물어보지도 않았고 애초에 알려고 하지 않았고 안 적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이러고 모든 걸 달관한 듯이 네가 다 할 수 있는 얘기 다 해보렴. 아니야. 네가 다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할 타이밍을 못 잡았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얘기 다 해보렴 이런 표정이라서. 그러니까 영자 씨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네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말할게. 내가 뭐 갑자기 여기서 어떤 주제를 잡고 너처럼 연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는 않거든. 그건 광수 씨만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광수도 이 방송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했겠죠. 물어보라고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아. 근데 이게 얼마나 광수가 영자를 대등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 궁금하지 않아. 그냥 감탄하고 감상하고 내가 헌신할 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면 광수는 좋은 대상이지. 근데 광수는 사랑하는 자기 존재를 사랑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그냥 차근차근 알아가려고 그래. 아까는 실은 앞으로 가는 게 아쉬워가지고 지금 자기 감상은 아까 몇십 분 동안 늘어나 놓고 궁금한 건 앞으로 차근차근 알아가? 본인 감상도 앞으로 차근차근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광수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문제는 그게 상대의 마음을 전혀 살피지 않는다는 거. 너무 낭만적이라고 그래, 너무 낭만적이라고 합시다. 막 급하게 이러지 말고 자기의 감상을 쏟아내는 데는 굉장히 급해. 거기에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 하지만 상대를 알아가는 데는 시간을 쓰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서 전쟁을 치르고 내 공적을 설파하는 데는 많은 걸 소비하겠지. 그래서 광수 씨와 예를 들어 결혼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걸 잘 알고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감사해 하고 서로 만나는 시간 자체를 조금 줄이면 돼. 서로 각자 취미 생활도 좀 갖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광수 씨가 이제 싫어하겠지. 광수 씨를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할 테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종교 활동이나 아니면 내 나름의 사회 활동을 만들어서 굳이 뭐 굳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END가 아니고 AND가 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제 영자는 하면서 이제 표정 입조차 웃고 있지 않지. 아까는 그래도 입은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웃으려고 했거든요. 눈은 전혀 안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 용두삼이 아까 처음에 차 탈 때 강 씻을 때까지는 좋았지. 근데 고기 먹을 때 좀씩 불안해졌지. 차 마실 때 거기서 이제 끝난 거야. 그래서 식사 자리까지는 그래도 즐거웠는데 카페에 갔는데 그때부터 광수. 점점 대화가 안 통한다는 느낌을 조금 받아서 제 생각에는 원래 그러시거나 그리고 여기 와서도 힘들어 인터뷰도 하고 이런 사람을 지금 자는 걸 와인 마시자고 깨우는 거는 그러니까 영자 씨가 일단 에너지가 부족하고 잠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캐치를 해야 돼. 그걸 배려를 해줘야지 최대한. 그래서 저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 여전히 근데 이 말 자체는 광수에 대해서 여지를 두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원래 이러는 거라면 조금 그렇지만 나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 거라면 그래도 한 번 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광수도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데이트는 그래도 솔로나라의 방점을 찍으면서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든 데이트가 아니었나. 그리고 이제 이날 회차가 끝났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거 누구야? 뭐 물어봐서 잔다 그러고 또 여기서 정숙님한테도 또 아직 자고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깨워달라고까지. 그리고 일어난 게 여기서 힐끔 사건이잖아. 그래, 말을 적당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기 비결이기도 해요. 이게 정말 무슨 일일까 궁금해. 그냥 자고 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내려오라고 하니까 영자님은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게 해? 막 이런 거 아닐까 싶긴 해. 광수가 진심으로 어떤 미안함을 느낄 만한 일은 아니지 않았을까. 여기서 그냥 내려와가지고 그냥 빨리 가라고 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닐까? 모르죠. 광수는 어떤 예측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힐끔 캡처는 조금 잘못했죠. 그렇게 내가 지금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도 너무 연극성 멘트 같긴 한데 일단 봅시다. 이건 다음 주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